네, 이번 시간에는 2012년도 3월 4일 날 시행됐던 제1회 산업기사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주배관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살수 설비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소화 설비가 아니고 소화 활동 설비죠. 자,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다. 소화 활동 설비. 자, 그래서 대부분 연결 살수 설비는 이제 어디에 설치되느냐? 지하가나 또는 지하층의 이제 지하층 면적이 이제 150 스퀘어미터 이상인 곳에 이제 설치되는 것이 이제 연결 살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지하가나 지하층 같은 곳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소 생성물인 그 연기가 발생하죠. 자, 연기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로 이제 빠져나갈 수 이제 없죠. 외부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소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 활동을.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소화 목적으로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거나 지하층에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연결 살수 설비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했는데, 자, 연결 살수 설비는 이제 살수 헤드, 자, 살수 헤드 전용이 있고, 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폐쇄형이 되겠고, 살수 전용 헤드는, 요거는 이제 개방형 헤드가 되겠습니다. 개방형 헤드. 자, 살수 헤드 전용은 이제 개방형 헤드가 되겠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이제 헤드를, 살수 전용 헤드를 설 수가 있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하는, 그 배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습식에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를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송수구가 있습니다. 송수구. 네. 송수구에서 이제, 체크 밸브를 거쳐서, 자, 요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폐쇄형 헤드가, 자, 요렇게 연결이 되죠. 네, 연결이 된다. 자, 오늘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같은 건 주로 이제 습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옥상에 이제 옥상 수조에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항상 채워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배관 전체에 체크밸브와 체크밸브 사이에 이제 물이 전체에 채워져 있는 타입을 우리는 이제 습식 연결 살수 설비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송수구하고 체크밸브 사이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동 배수밸브. 자동 배수밸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와서 여기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연결 살수 설비의 주배관을 이제 연결할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연결 살수 설비는 이렇게 이제 전용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배관에다가 이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배관에. 자, 가번을 보게 되면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자,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에 이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번, 오기 소화전 설비 주배관. 자, 옥내 소화전은 연결할 수가 있는데, 오기 소화전은 이제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번, 수도 배관. 네, 수도 배관에 연결할 수 있고, 라번, 옥상 수조. 이렇게 이제 옥상 수조에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내용 중 피난기구의 설치 위치로서 가장 부적합한 곳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피난기구라는 것은 뭡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을 위해서 이제 설치하는 그러한
기구나 이제 기계를 우리는 이제 피난 기구라 하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설치 위치를 하겠기 때문에 가장 부적합한 곳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을 보니까 피난 시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피난 기구는 반드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번은 맞고. 자, 나번 피난에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거. 그렇죠. 피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왕관기를 타고 피난을 해야 되는데 개구부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피난에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자, 답은 피난 계단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답안 같은 경우는 자,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피난을 할 수 있는 계단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피난을 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가 딱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피난 기구를 가지고 피난을 하겠어요? 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유리한 것이 이제 피난 계단입니다. 피난 계단. 피난 계단을 통해서 피난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피난 계단 근처에 피난 계단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누가 피난 기구를 이용해서 피난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답번이 틀렸습니다. 자, 라번. 자, 지상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옥내에서 이제 이렇게 외부에, 피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이제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분말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를 가압식으로 설치할 때, 자, 안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압력 용기 같은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안전 밸브나 아니면 그 용기 자체에 이제 일정한 압력에 터질 수 있는 봉판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 설비 같은 것은 이제 어떻습니까? 기압식하고 이제 축압식이 있죠. 기압식하고 이제 축압식이 있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저장 용기에 기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설계 압력이죠. 설계 압력. 그래서 이제 최고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에 이제 기준을 줘서 설치하는데 최고 사용 압력에 이제 얼마? 1.8배. 1.8배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 밸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압식 같은 것은 이제 내압시험 압력. 내압시험 압력이 이제 0.8배죠. 0.8배에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용기 같은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일정한 압력이 이제 돼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상 압력이 되게 되면 이제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면 이제 파편들이 이제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 밸브나 그 다음에 용기 자체에 일정 압력이 상승했을 때 이제 파괴되는 봉판을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국가화재안전 기준 같은 것은 이제 저장 용기에 안전 밸브를 이제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압식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 사용 압력에 이제 1.8배 이하. 그래서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A, B, C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A, B, C 또는 5기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유유 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서는 대형 수동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라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동 소화기 이제 설치 제한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화 설비입니다. 자, 가번을 보니까 이제 제연 설비다. 제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죠. 소화 활동 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화 설비가 돼야 됩니다. 자, 나번 옥내 소화전 설비. 자, 답은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라번 스프링클러 설비. 이러한 이제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형 소화기를 설치를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물분무 소화 설비에 있어서 전기 절연을 위해 전기기기와 물분무 헤드의 이격거리가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자, 물분무 소화 설비는 이제 분무를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안개비 모양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분무가 되죠. 그래서 무상으로 분무가 되기 때문에 A급, B급, C급에도 다 소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물 분무 소화 설비라도 전기 기기하고 이제 이격거리가 너무 이렇게 가깝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제 절연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절연 거리를. 그래서 전기 설비 이제 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압 있죠. 전압에 따라서 이제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을 보니까 110 초가 154 킬로볼트 이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압이 높은 쪽에 근사치가 거의 답이 된다 했습니다. 자, 154 kV 같은 경우는 이제 150cm 이상이죠. 가번 맞고. 자, 그 다음에 154초가 181 kV 180cm 자, 이상이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답번은 181초가 220V 이하. 자, 200cm라도 있는데 자, 181에서 이제 220 kV인 경우에는 이제 이격거리가 얼마? 210cm죠. 210cm 이제 이상이 되겠다. 210cm 이상. 자, 200cm로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리고 210cm죠. 210cm. 자, 라번 220V 초과 275kV 이하는 이제 26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기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110V 초과 이하도 있죠. 이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6V, 66kV 자, 이하. 자, 66kV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거리가 이제 얼마입니까? 70cm 이상이죠. 70cm 이제 이상이 되겠다. 70c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66초가부터 해가지고 얼마? 77까지. 77까지죠. 자, 77kV까지는 이제 80cm죠. 80cm 이상이 되겠다. 80c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죠. 110kV. 110kV 이하 같은 경우는 얼마? 110cm. 110cm 이상의 이제 이격거리를 이제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기까지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이제 답번이 되겠습니다. 220kV 이하는 이제 210cm 이상이 되겠다. 자, 6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기동용 소화 개폐 장치의 주된 설치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동용 그 소화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용어 자체가 이제 기동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제 기동을 한다는 얘기죠. 기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압력 수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압력 수조라 하죠. 압력 수조. 압력 수조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력 수조가 있으면 이 압력 수조에 뭐가 붙어 있죠? 프레셔 스위치가 붙어 있지. 프레셔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프레셔 스위치가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죠. 일반적으로. 프레셔 스위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주펌프용이고, 하나는 이제 충압펌프용이 되겠다. 충압펌프용. 그래서 이제 그 사용 압력에 이제 그 이하에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프레셔 스위치가 되겠는데, 항상 이제 주펌프가 이제 먼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충압펌프가 먼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압력은 이제 어떻게 주펌프보다 항상 충압펌프는 낮게 설치해서 충압펌프가 먼저요. 이렇게 이제 압력이 깨지게 되면, 압력 차가 발생하게 되면 충압펌프가 이제 기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역할은 이겁니다. 압력 이제 그 밀폐된 배관 안에서 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누설이 발생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면 프레셔 스위치가 감지를 해서 접점을 시그널을 줘서 충압펌프든 주펌프 등을 이제 기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동용이 있기 때문에 주 용어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다른 역할도 하죠. 다른 역할도. 그래서 이제 주 역할은 이제 펌프의 이제 기동이다. 펌프의 기동. 주 역할은 이제 펌프의 기동이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그 압력 스위치, 여기 이제 그 압력 수조 안에 이제 일부는 물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3분의 2까지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고 3분의 1 정도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펌프 등을 이제 갑자기 이제 정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워터 햄머, 수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공기 같은 것은 이제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수격 현상이 발생되면 이런 것을 이제 압축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수격 방지 역할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이외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주 역할은 주로 이제 펌프의 기동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딘 설치 목적은 되어 있죠. 가번을 보니까 배관 내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 배관 내 압력을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이 감소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를 해서 펌프 쪽으로 이제 기동이 되게끔 시그널을 발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봇 유수를 감지하기 위해서. 자, 유수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유수 검지 장치죠. 유수 검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유수 검지 장치 같은 것은 이제 옥내 소화전은 이제 없죠. 예. 자, 그다음에 자, 답은 헤드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옥내 소화전하고도 관련이 없죠. 헤드는 이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어떤 역할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를 이제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이기 때문에 충압펌프나 보조펌프의 이제 기동 또는 가동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시험용 밸브의 설치 위치는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은 이제 시험용 밸브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시험용 밸브 같은 것은 하는 역할이 그 헤드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압력과 그 방사량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조에서 이제 기동용 개폐 장치 뭡니까?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자, 이렇게 교차 배관이 연결되고 자, 교차 배관 위에다가 이제 가지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자, 가지 배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 배관이 이제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기준을 한다면은 평면상에 단순하게 평면상에 어디가 제일 먼 쪽입니까? 자, 이쪽이 제일 멀죠. 예. 그래서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마찰 손실 등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에서 어떻습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우리 적정 압력과 적정 유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배관이 있으면 가장 먼 가지 배관에서 이제 배관을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 설치한다? 압력계 하나 설치를 하고, 자, 압력계 등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폐 밸브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헤드를 설치하는데 이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개방형 헤드. 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죠. 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렉터 등을 이제 없앤 이제 오리피스를 이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앞쪽에다가 피토 게이지를 연결을 해서 방사 압과 이제 유량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배관 끝에서 가장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펌프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먼 곳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용 밸브를 설치한다. 요 세트가 이제 시험용 밸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가 이제 시험용 밸브 함에 이렇게 압력계하고 개폐 밸브하고 헤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헤드는 바깥쪽에 있겠죠.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번을 보니까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자, 여기서는 기준이 유수검지 장치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유수검지 장치를 이렇게 하나 설치한다라고 봤을 경우에 유수검지 장치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면 여기가 되겠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한다. 이건 아니죠. 예. 유수검지 장치 만약에 이제 유수검지 장치 한다면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곳이 되겠죠. 자, 4번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곳에 설치한다. 그렇죠? 자, 유수검지 장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먼 곳. 자, 요쪽에 이제 시험용 밸브를 설치를 해야 된다. 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펌프의 토출 쪽 게이트 밸브 상단에 설치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펌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체크 밸브가 들어가고 이제 게이트 밸브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다 설치한다? 이것도 아니죠. 여기도 아니고. 자, 라브를 보니까 펌프 토출 쪽 게이트 밸브 하단에 설치한다? 자, 여기 하단이면 여기죠. 자, 하단 여기다 설치한다? 이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게이트 밸브 이제 먼저 게이트 밸브 전에 설치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펌프 성능 시험 배관, 펌프 성능 시험 배관, 그 다음에 순환 배관 이런 것들이 이제 게이트 밸브 전에 이렇게 설치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4번,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무대부 천장에 설치할 때 천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메타 이하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수평거리는 이제, 수평거리는, 스프링클러에서의 수평거리는 뭡니까? 수평거리는 헤드의 반경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자, 여기에서 기준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이 헤드의 반경, 요게 바로 이제 수평거리다, 수평거리. 그 다음에 헤드하고 거리는 이제, 요거는 뭐야? 요거는 이제 헤드거리고, 헤드와 헤드거리는 헤드거리. 헤드거리고, 헤드의 반경은 이제 수평거리가 되겠죠, 수평거리.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무대부기 때문에, 자, 무대부가 하나 있죠. 무대부 같은 것은 이제, 무대부에, 그 장당 이렇게 막들이 설치되고 상당히 이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무대부 같은 것은 이제 개방형 헤드를 많이 설치하죠. 그래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서 다량의 물이 한 번에 쏟아져서 화재를 이제 진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죠. 자, 무대부 같은 것은 어때? 이렇게 이제 화재가 좀 크기 때문에 수평거리가 이제 작다. 그래서 제일 작은 이제 1.7m죠. 자, 1.7m 이내에 되어야 되겠고. 자, 1.7m 하나 더 있지. 자, 뭐가 있어?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을 이제,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도 마찬가지 이제, 1.7m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창고에도 마찬가지 특수가연물,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레크식 창구에 특수 가입물을 저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레크식 창구에다가 특수 가입물을 저장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수평거리는 1.7m가 되겠다. 1.7m.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어? 레크식 창구가 있죠. 레크식 창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거리가 이제 2.5m지. 2.5m가 되겠다. 자, 여기는 레크식 창구가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다 했습니다. 레크식 창구 중에서 특수 가입물을 저장 취급할 때는 1.7m가 된다. 1.7m.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다른 말은 이제 뭐 아파트라 하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2m. 3.2m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물. 자, 소방 대상물이 이제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얼마? 2.3m죠. 2.3m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특정 소방 대상물. 기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이제 내화 구조보다는 이제 거리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2.1m가 되겠다. 그래서 이 5가지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예. 자, 여기에서는 무대부 천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대부기 때문에 이제 수평거리는 이제 1.7m.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자, 3m는 없고 나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 구조고 그다음에 다번 같은 거 2.1m이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오기소화전 설비의 설치, 유지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중 잘못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오기소화전 설비다. 자, 오기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건축물에 이제 1층과 2층이지. 자, 이거는 주로 이제 1층과 이제 2층에 이제 건축물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1층과 2층을 이제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는 이제 외부 또는 이제 인접 건물로 이제 화재 확산 방지죠. 자, 인접 건물로 이제 화재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오기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오기 소화전. 그래서 이제 1층과 2층의 면적에 따라서 이제 오기 소화전이 이제 설치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오기 소화전 설비의 기준이니까 가번을 보니까 소화전함 표면에는 호스 경납함이라고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스 경납함이 아니고 옥내 소화전 함이죠. 오기 소화전 함이죠. 오기 소화전 함. 오기 소화전 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이제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번. 소화전 함은 오기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기 소화전이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이제 오기 소화전이 있을 경우에, 오기 소화전이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얼마든, 자, 5m 이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오개 소화전 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기 소화전이 있을 경우에 오기 소화전으로부터 오개 소화전 함은 5m 이내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번은 맞습니다. 다음 답은 가압 송수 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 등은 적색으로 하고 소화전 함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또 마찬가지 이제 표시 등은 이제 오기 소화전 함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적색으로 대부분 다 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등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소화전 함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오기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소화전 개수마다 하나씩 반드시 옥내 소화전을 함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옥위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함 설치 기준이 따로 있죠. 자, 옥위 소화전에 이제 함 개수 기준을 보게 되면 옥위 소화전이 이제 자, 10개 이하 설치되어 있다. 옥위 소화전이 이제 10개 이하 설치된 경우에는 이제 이걸 몇 개 설치한다? 옥위 소화전 함을 10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10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옥위 소화전 한 개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 최소 10개는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옥위 소화전 한 개마다 옥내 소화전 함 한 개가 10개 이하일 때는 설치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옥위 소화전이 11개부터 해가지고 이제 30개 이하인 경우, 11개부터 이제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몇 개를 설치합니까? 자, 11개 이상을 이제 어떻게? 분산 설치하죠. 분산 설치한다. 11개 이상. 자, 11개부터 이제 30개까지는 이제 옥내 소화전 함을 이제 11개 이상을 이제 분산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개를 초과할 때, 31개 이상이죠. 31개 이상. 31개 이제 이상일 때는 이제 어떻게? 31개 이상일 때는 여기는 이제 옥위 소화전 3개마다 자, 옥위 소화전 3개마다 이제 3개마다 1개 이상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1개 이상을. 자,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함은 대부분 다 함은 1개씩 설치하는데 옥위 소화전만 이렇게 별도의 규정이 있다. 참고사항으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이제 갑은 호수 경락함이 아니고 옥위 소화전 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 설치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하고 포원액하고 섞여서 혼합해서 이제 포수용액을 어디로 방출합니까? 포방출구를 보내서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포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소화 설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식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먼저 인지를 하게 되면 먼저 작동할 수 있게끔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하죠. 자, 수동식 기동장치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수동식 기동장치. 사람이 이제 먼저 작동을 해서 그 포소화 설비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를 보게 되면 이제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개수가 이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차고하고 주차장 있죠. 차고 또는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 구역마다 수동 기동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사 구역마다 1개 이상을 이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이제 항공기 경납구가 있죠. 자, 항공기 이제 경납구가 있습니다. 자, 항공기 경납구는 이제 2개 이상, 항공기 경납구 근처 이제 2개 이상을 설치하는데 수동식 기동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하는데, 자, 하나는 어디에 설치? 하나는 이제 항공기 경납구 그 근처에 설치하고, 하나는 어디에 설치한다? 조작이 이제 용이한 장소. 조작이 이제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한다. 자, 조작이 용이한 장소 같은 어디입니까? 방제실 같은데 이제 설치를 해서 CCTV나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먼저 이제 원격으로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원격으로 조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사 구역마다 1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가동하는 이제 기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별도로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서는 문제에서는 이제 기동장치 조작부 설치 위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높이는 대부분 이제 얼마입니까? 0.8m에서 1.5m 이하가 일반적으로 조작 위치예요. 그 다음에 뭐 송수구 같은 것도 설치는 얼마입니까? 0.5m 이하 같은데 이렇게 설치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높이는 이제 국가화전의 기준에서 0.8m에서 1.5m 위치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의 답은 답원이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